리얼커머스 지자체 쇼핑몰 사업부의 한근열 차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MD가 알아야 할 마케팅 기초라고 제가 기재를 했는데 MD가 뭐라고 사전적 용어로 표시되어 있는지 아나요 혹시? 말씀해 보세요. 머천다이저 약자예요. 맞습니다. 머천다이저라는 상품, 네, 그 다음에 업체 모든 것을 이제 중간에서 컨트롤하면서 판매까지 연계해서 진행을 도와주는 사람을 머천다이저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내부에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MD의 약자를 뭐든지 다 한다. 예. 그 뜻은 MD가 관여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업체를 선택하고 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판매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업체들에게 정산을 해주고 모든 일련의 그 사업적인 영역 부분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취득하는 경험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제일 많은 직군이기도 해요. MD가 어떤 일을 하고 또 그 업무의 일환으로서 마케팅은 어떻게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실무적인 내용과 함께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리얼커머스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저희 리얼커머스는 그 지금 지자체 쇼핑몰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좀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제주도에 있는 이나네몰이라는 쇼핑몰을 저희가 처음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 그 발판을 계기로 남도장터라는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도청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쇼핑몰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 충청남도에 있는 농사랑이라는 또 지자체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그 발판으로 이제 올해 초에 전라북도 거시기장터, 지금 이제 이름이 변경될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는, 다음 달부터는 전북 생생장터라는 이름을 달고 전라북도 지자체 쇼핑몰 사업을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올해 7월부터 경상남도에 있는 이경남몰이라는 또 지자체 쇼핑몰을 또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부권에 있는 지자체 쇼핑몰들을 저희가 다 위탁 운영을 하게 됐고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러브콜이 오면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이제 이런 확장성 때문에 이제 많은 인원을 또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채용을 하기 이전에 어떤 업무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 쇼핑몰을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유롭게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적어놨는데 먼저 입점사, 업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업체가 판매하는, 취급하는 상품이 있어야 되고 가격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서 판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상품을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세 페이지라는 상품 정보가 담겨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외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물음표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될 디자인이 있을 수 있죠. 디자인. 그 쇼핑몰을 꾸며야 되고 또 프로모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획전 같은 거를 말을 해요. 요즘에 뭐 쿠팡, 뭐 위메프 이런 데 보면은 일일 특가, 뭐 주간 특가, 베스트 상품 많이들 있죠. 쇼핑들 해보셨죠? 그런 프로모션을 기획을 하는 부분에 많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원리를 보면 그 프로모션을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준비를 해서 판매를 해야 실질적으로 판매도 잘 되고 그에 따른 매출도 늘어나고 좋은 성과로 결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고객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트렌드가 무엇이냐, 뭐
뭐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모든 매체들에서 뭐 요즘에는 뭐 오징어 게임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상품 뭐 그런 것들을 마케팅을 또 통해서 기획전을 또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져 있는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획전을 열었을 때 고객들이 다가올 수 있고 친근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욕구가 생겼고 고객의 욕구가 니즈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포피믹스라고 해가지고 4가지가 있어요. 제품, 가격, 촉진, 유통. 제품은 뭐 말할 것 없이 뭐 맛이 있어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뭐 전반적인 제품의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에 따른 또 가격도 저렴해야죠. 다른 상품군에 비해서 동일 상품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그에 따른 상품과 가격이 정해졌으면 어떤 내용으로 기획전을 열 것인가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유입을 시킬 건가에 대한 마케팅이 또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데 유통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STP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지자체 쇼핑몰 사업은 그냥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의 농가들이라든지 또는 업체라든지 이제 판로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막혔고 오프라인 형태에서 막혔고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판매를 요청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은 플랫폼을 이제 그 지자체 도나 시나 군에서 운영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라든지 업체들을 도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게 이 지자체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들이 연배가 있잖아요. 대표님들, 업체 대표님들이 농사 짓는 어르신도 계시고 또 청년 농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타깃층을 저희는 30대 이후로 잡은 거예요. 20대 친구들은 뭐 시중에 있는 오픈마켓, 그 오프라인에 오픈마켓에 있는 뭐 11번가라든지 지마켓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타겟팅을 3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이제 인터넷 주문을 할 수 있는 타겟팅을 잡아서 이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시장, 고객의 연령, 성별 등을 다양한 속성으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30대 여성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남성분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니즈에 맞게끔 시장의 흐름에 맞게끔 기획전을 이제 준비를 하죠. 아까 제가 말했던 제품, 가격, 그 다음에 뭐 프로모션, 그 다음에 장소, 이거 유통 이런 부분의 전략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대응한 판매 촉진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는 판매가 된다라는 연계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보면은 제품, 아이폰이라든지 뭐 쿠쿠밥솥이라든지가 있고 뭐 가격이 저렴하다, 뭐 김밥천국, 백다방 이런 데서 많이 또 사 드시죠. 그러면 그런 제품들은 또 어디에서 또 판매를 하느냐? 뭐 편의점, 이마트, 뭐 인터넷 쇼핑몰 어떤 채널에서 구매를 하느냐? 그러면 프로모션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홈플러스 같은 경우 뭐 투뿔원이라든지 원뿔원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금 제가 여기서 4가지 중에서 제일 그나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프로모션이라는 부분이에요. 제품과 가격과 장소가 있다고 해서 온라인에다가 상품을 등록해 놓고 고객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런 바보 같은 행태의 판매를 하진 않아요. 전부 다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유입을 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세 번째로는 SWOT라는 전략인데
뭐 어렵게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네 가지 요소로 선정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SWOT 전략이라고 합니다. SWOT 분석 중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내부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 내용에 따른 거는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 쇼핑몰에 들어와 있는 업체와 상품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외부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에 따른 민원의 클레임이 발생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고객이 이 제품 마음에 안 들어요. 맛이 없어요. 뭐 터졌어요. 이런 클레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상품을 내려야 되느냐, 판매 중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의 업체 또는 상품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그 기획전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상품들과 업체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 프로모션이라는 부분은 하나의 상품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자체 쇼핑몰의 특성상 다 같이 그 상품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마케팅 시장을 저희가 이제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미지를 보다시피 1차원 유통시장, 여기 때는 이제 시장의 개념이죠. 그냥 시간적과 공간적 제한이 있고 뭐든지 이제 상품을 눈으로 보고 판매하는 분과 사는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쇼핑을 했던 흐름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홈쇼핑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홍보성을 띄고 판매를 하죠. 그 2차원 유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적으로는 무제한으로 되지만 시간적으로는 제한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서만 상품을 선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3차원 유통시장이라고 해서 시간도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없고 얼굴도 안 보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는 3차원 유통시장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따른 흐름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빈도수를 보면은 대부분 온라인에서 쿠팡에서 뭐 하루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을 받고 이런 편리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또 뛰어넘어서 미래에는 4차원 유통시장이 곧 온다고 합니다. 시간적, 공간적은 무제한이지만 이제 비대면에서 가상체험으로 이제 대면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의 프로필 사진을 찍고 그 모습을 뭐 의류 쇼핑몰에 가서 그 옷을 걸쳐본다든지, 그래서 핏이 뭐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어울리는지 이런 부분도 보고, 이렇게 이제 점점 마케팅 시장에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인 내용들이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의 트렌드를 보면 소비자 성향에서 제가 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렇게 구분 지어놨어요. 소비 성향은 합리적 고객, 가격 중심에 있었고 과거에는, 지금은 감성적 고객, 관계 중심으로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제 미래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 이제 비정형성으로 이제 복합적 고객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관계 성향은 타인 중심의 대중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샀더니 나도 이거 사봐야겠다. 뭐 이런 형태의 소비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필요로 한 거, 내가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 중심의 대중주의를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관계를. 근데 이제 더 미래에는 완전한 이제 개인 중심 1인주의로 가는 거죠.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핵가족화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하고 유용하면 됐지라는 생각에 소비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 그 표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마케팅의 변천으로 보면 총 4가지가 있어요. 생산 지향성 시대에서 판매 지향성 시대, 마케팅 지향성 시대, 사회 마케팅 지향성. 예전에 뭐 8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 저희가 국가가 이제 발전을 할 때 있어서 뭐 제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시장에 나와야지 이제 그게 수요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더 소비자들이 원하는지에 대해서 판매 지향성에 대해서 요구하는 시대가 있었고 또 마케팅 지향성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생산과 판매를 넘어서 이제 시각적으로 또 개인적인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시대가 이제 또 개인 개성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시대로 전무하게 됐습니다. 미래에는 사회 마케팅 지향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판매하는 업체 입장에서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가지고 나라에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회사가 좀 더 퀄리티 있고 같이 사회와 발맞춰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의 시대에 접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 보면 ESG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 사회, 관리 요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업체들도 이제 지향해 나가야 된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입점 시간이라든지 점포 분위기는 어떤지 또 가격은 정말 저렴한 건지 그거의 뭐 배송이나 이런 건 서비스는 어떤지 모든 이런 서비스적인 부분들을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음 보면 STP 전략이에요. STP 전략 같은 경우는 감각적 마케팅, 관계 마케팅, 감성 마케팅, 행동 마케팅. 지금 감각적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TV CF나 광고 이런 데서 보시면 너무 잘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혹해서 상품을 한 번 더 주문을 하거나 찾아보게 되거나 이렇게 되고 예전에는 관계 마케팅이라고 해갖고 이제 뭐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 판매라든지 집에 직접 찾아가거나 하면서 마케팅 판촉을 벌이고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감성 마케팅 같은 경우는 커피숍 가면 이런 문구들 많죠. 뭐 레시피대로 만든 커피처럼 사랑에도 레시피가 있다면 이런 그 소비 패턴을 하는 그 연령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문구로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마케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우리 왜 이마트라든지 뭐 홈플러스 가보면 이제 시식 코너들 있죠.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느끼는 또 관계 마케팅을 통해 행동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전략들을 수립을 하죠. 그런 기업들은 그런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품을 권하기도 하고 뭐 제품을 하나 구매할 때 붙여주기도 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고와 홍보의 차이가 무엇이냐? 광고란 바이미, 사주세요라는 형태가 광고예요. 홍보는 나오미, 알아주세요라고 이제 의미를 두는 게 홍보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알아주고 사주세요가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래서 TV 속에서 광고하는 부분은 이제 사주세요라는 부분이 많아요. CF들 광고들 보면. 근데 이제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홍보성이 많죠. 그 부분을 제가 구분을 지은 거고요.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의 내용 중에 오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한 가지씩 볼게요. 가격만 저렴하면 고객이 온다? 아니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고객은 찾아오지 않죠. 모든 부분이 자기가 서비스를 100% 만족할 때 그때 카드 결제를 하시는 순간이 오죠. 그러면 가격이 최상의 무기다. 고객은 상품 그 자체만을 구입한다. 고객은 상품 그 자체만을 구입할까요? 내가 필요로 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구입하지 않아요. 모든 것 전반적으로 현명한 소비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다. 또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라는 걸로 보여지지만 합리적으로만 소비하진 또 않아요. 즉흥적으로 구매를 할 때도 있어요. 그냥 혹해서 누가 옆에서 누가 쓰고 있는데 나도 쓰고 싶어서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큰 점포만이 살아남는다. 그렇지 않죠. 영세하게 뭐 토스트 가게를 운영을 하더라도 뭐 택배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뭐 밀키트를 만들어서 적은 평수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업체도 많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죠. 뭐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위기가 닥쳤을 때 바꾸면 된다. 그 순간순간마다 이제 우리 이거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거 안 팔린다고 해서 다른 상품 개발해갖고 또 판매하고 또 다른 상품에서 판매하고 이러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위기가 닥쳤을 때 제가 여기 OX 표시했지만 다 X예요.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상품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예요.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소비자는 전에 샀을 때보다 더 발전되어 업그레이드된 상품을 내가 또 취하고 있구나. 뭐 면도기 같은 경우도 많죠. 계속 시리즈로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개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케팅의 기본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객이든 그 업체 상품을 제가 가지고 올 때 판매를 하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투를 살펴보면 무엇을 찾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고 당신이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고객님, 손님, 선생님, 사모님, 사장님 좀 존칭을 해주고 서로 존중을 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다 서비스적인 마케팅의 일환이에요. 네, 뭐라고요? 라고 보다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맞으세요? 고객님 본인 되십니까? 말투를 좀 더 존칭을 쓰고 유하게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알려드릴게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확인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긴보다 그러면 확인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전화드리겠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가 좀 더 고객 입장에서는 좋겠죠. 받아들일 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여기 서명해 주세요. 여기에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먹까? 이게 군대 말투잖아요. 단아까. 그죠? 그게 오히려 좀 더 딱딱하면서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 말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업무를 보는 그 내용들이 좀 유하게 순화해지는 게 실무적인 그 업무 태도예요. 왜냐하면 나는 난데 나는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는데 뭐가 잘못한 거죠? 라고 하면 자기는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을. 근데 어찌됐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고객님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은 나빴다고 하면은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냥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라고 얘기하지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말을 그냥 조금 몇 마디 더 해줌으로 인해서 유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마케팅의 결정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결정 속도가 제품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결정 속도란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완벽하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결정 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핸드폰을 사야지 라고 결정을 하는 상품일수록 잘 만든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순간에는 그거는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저희가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갤럭시 폰이라든지 이런 대중적인 상품들만 봐도 알잖아요. 그냥 CF 광고 나왔는데 이제 2년 약정 끝났는데 바꿔야지 하면 다른 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모토로라라든지 이런 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로 결정 짓죠, 보통. 그럴수록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올라간다. 그거에 따른 기존의 마케팅 전략의 효과가 10%에서 30% 매출 증대가 이어지고 시장 점유율은 10배 이상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확실히 그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정 가속화 시스템 구축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결정 속도가 상품의 그 성공을 결정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상품이 주는 장점과 주장, 약속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온라인 쇼핑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상세 페이지 있죠. 상세 페이지에 이 내용들에 집중적으로 담아져 있어야 아주 좋은 상세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고객이 알고자 하는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명쾌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허위 과대 광고를 넣으면 안 되겠죠. 과대 문구를 청정이라든지 청정 지역에서 만든 이런 식으로 과대 광고를 하면 안 돼요. 식품 의약청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거에 부합되지 않아요. 이거 신고가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 다른 경쟁사라든지 다른 업체 쪽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또 법적인 부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짓된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상품과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을 보여주는 비교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 많죠. 타사 제품, 자사 제품 이렇게 비교 코드를 넣어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담아져 있는 그 상세 페이지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제품을 이런 원단을 썼는데 타 제품은 이런 원단이다. 이렇게 비교 자료를 제시한다거나 그 다음에 손쉽게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고 명확하고 간단한 상품 평가 자료를 제시합니다. 이 상품 평가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 지자체 쇼핑몰 사업, 저희 쇼핑몰은 이제 식품 위주다 보니까 해썹 인증이라든지 유기농 인증이라든지 무농약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들을 상세 페이지에 담음으로 인해서 고객이 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상품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의 공정 시설을 사진 이미지로나마 잘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구입하는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그 상세 페이지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하고 믿을 만한 추천과 입소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고 후기들을 보고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일반적으로. 그 입소문을 캡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상세 페이지에 우리 제품이 어떻게 고객들이 반응이 이랬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상세 페이지가 좀 더 풍성해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배달, 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상품을 출고를 시켜서 고객이 빠르게 배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마케팅과
연계 지어가지고, 왜냐하면 고객들은 온라인에서 하루 이틀이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합니다. 왜? 그때 빠르게 필요하니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마케팅의 입소문이 어떤 거냐? 대중매체 및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 대 개인의 정보 교환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뭐 카톡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그리고 구전,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바이럴 마케팅 계속 진화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진짜 맛있는 양념치킨 나온다는 가게에 갔는데 최악이었다. 이거는 이제 부정의 느낌을 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죠. 그 양념치킨 먹은 적이 없어? 아,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냐? 이건 긍정인 거예요. 얼마나 맛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긍정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아.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맛없어. 너무 부정적이죠. 근데 내가 이거 마시고 도저히 다른 것은 마실 수가 없었어. 너무 맛있었어. 이게 긍정인 거고. 그러니까 그 구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더해지게 되죠. 내가 느낀 그 느낌에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거나 더 보태거나 뭐 덜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은 듣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잠재된 욕구로 인해 과장 등 감성적 표현이 많다. 네.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또 남도 제과점의 치즈케이크는 맛있다.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 가게 점포는 쾌적하다. 점포 위치는 조금 찾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꼭 한번 가봐. 요런 내용을 이제 다르게 받아들이면, 이 남도 빵은 지역에서는 별로 평판은 좋지 않은 듯 한데, 한번 가봐. 한번 평가해보지 뭐. 이 내용과, 이 남도 빵은 지역에서 매우 맛있다는 평판이니까 한번 평가해볼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비슷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렵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맛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가서 한번 너도 맛을 보고 평가를 해봐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는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추천을 하는 거죠. 그죠? 좋은 구전 같은 경우는 맛있다가 27%, 조금 맛있다가 36%, 조금 맛없다가 36%, 맛없다가 0% 요렇게 그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나쁜 구전 같은 경우는 맛있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조금 맛있어, 조금 맛없다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구전은 전달되는 과정에 과장되기가 쉽고 가격, 입지, 점포와 같이 핵심이 되는 정보 이외에는 생략되는 게 쉽습니다. 그럼 구전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불만족 고객, 클레임을 건 고객이 이제 입소문을 퍼뜨려요. 제일 많이 퍼뜨리는 게 이제 친구, 가족, 뭐 직장 동료 등한테 이제 말을 제일 많이 전달하고, 클레임이 이제 불만족스러워도 그걸 침묵하는 경우가 63%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판매한 업체, 가게에다가 직접 항의하는 경우는 6%고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친구, 가족, 동료 31%인데 이 부분들이 한 명에게 전달하고 두 명에게 전달하고 6명에 전달할 때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보통 3명에서 5명한테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명에서 5명이 또 퍼지면 3명에서 5명이 또 될 테고, 이제 이런 구전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서비스적인 부분도 잘 관리를 해야지 마케팅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고객의 불만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프로세스를 제가 적었는데, 우선은 고객님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전화상으로든 뭐 내용을 들어봐야겠죠.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공감의 표시를 합니다. 저희 제품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공감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어떠한 그 이유로 인해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을 먼저 사과를 하죠. 그런 다음에 고객은 해결을 해달라고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해결하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한 부분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그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문제가 생겼으니 업체한테 전화를 하겠죠, MD는. 이렇게 주문을 하신 고객이 받아봤는데 상품이 이렇게 파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보낼 때부터 파손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배송 도중에 택배사에서 뭐 던지거나 뭐 분실되거나 이래서 문제가 생겼던 걸까요? 라고 이제 정보 파악을 하죠. 그렇다면 이제 배송 중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업체는 좋은 상품을 보냈지만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업체하고 택배사하고의 계약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업체는 택배사에 보상을 요청을 하고 어쨌든 고객은 보상은 받아야 되니까 업체가 1차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지 고객님이 이 구전이라든지 아까 구전처럼 뭐 나쁜 부정적인 말을 주변 지인들한테 퍼지지 않게 하겠죠. 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일들이 또 더 부풀러지고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MD가 중간에서 잘 관리를 해주고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리 확인을 했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고객님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하면 고객한테 피드백을 주게 되면 프로세스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 고객의 불만에 대한 내용은. 근데 지금 MD가 아까 제가 뭐든지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도 중간에서 미들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중간에서 업체와 고객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희는 뭐 CS팀은 아니지만 MD는 모든 영역 부분에 관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MD가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직군이에요. 고객이 불만을 표시를 했을 때 업체에서는 상품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뭐 왜 그러냐 이런 좀 블랙 컨슈머 같은 고객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업체는 잘못이었고 너가 잘못했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업체한테 전화해서 고객이 받아봤는데 너네 상품 이상하대. 대표님, 사장님 상품 이상하대요. 맛이 없대요. 뭐가 부서졌대요. 그러면은 그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겠죠. 왜냐하면 이 MD는 그 상품을 판매를 잘 해주겠다고 하고 업체 관계에 있어서 상품을 가져와서 검수하고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고객만만 듣고 업체의 상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채 고객 불만에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클레임들이 발생되지만 우선적으로는 고객의 내용을 고객과 통화할 때는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고 잘 응대를 하다가 이제 업체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쇼핑몰에서 판매를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업체 대표님 상품은 너무 좋고 아무 이상도 없고 하지만 이런 뭐 판매 비중으로 따지면 진짜 0.1%도 안 되는 이 클레임 발생으로 인해서 이 고객이 자칫 뭐 후기를 안 좋게 남긴다든지 지인들한테 소문을 안 좋게 낸다든지 하면은 판매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대표님 상품에는 이상이 없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좀 미래로 봤을 때 좀 서비스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좀 처리를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라고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도 그래 내 상품이 이상은 없지만 그래 내가 내 제품 판매를 하겠다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MD가 안 돼요. 나는 도저히 그거 내가 수긍 못하겠어 하는 업체 대표님들은 없으세요. 실질적으로. 말이 한마디에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 처리가 다 원스톱으로 잘 되는 거예요. 자, 입소문으로 소문난 예시. 저희 철인치료치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철인치료치킨이라는 이 사장님이 그 어려운 그 학생이 이제 그 치킨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몰래 이제 치킨을
줬는데 그게 이제 놀면 뭐하는가요? 거기서 이제 방송이 되면서 돈줄이라고 해갖고 돈줄이 합성어더라고요. 보니까 돈과 이제 혼줄 내다. 그러니까 돈줄이라는 이제 이런 기사가 나면서 이 철인 치료 치킨이 이제 많이 홍보가 됐어요. 마케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문을 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됐죠. 이 사장님이 어렵게 뭐 마음도 되게 좋았고 또 뭐 그걸 꼭 마케팅으로 하려고 사장님이 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킨다. 입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또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홍보 전략이 어떤 게 있느냐,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과거에는 이제 신문, 잡지, 방송밖에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매체들이. 근데 현재는 이제 뭐 스마트폰부터 해서 뭐 탭, 뭐 많죠. 노트북. 그러다 보니까 SNS,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양한 채널 쪽으로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젊은 층에게 각광받는 소셜 커머스 사이트들이 쿠팡, 무이메프, 뭐 티몬 이런 소셜 커머스들이 있고 소비 트렌드 변화를 보면은 이제 편리미엄, 미닝족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이제 연도별로 좀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했어요. 17년까지는 이제 상품이 비슷한 성능이거나 맛이나 품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을 찾았어요. 고객들이 뭐 온라인 최저가 검색을 하면서 비교군을 찾았죠. 그때는 이제 가격 대비 가성비를 이제 요구를 했다면 이제 18년도부터는 아까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띈다고 했죠. 조금 비싸더라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서 구매를 하는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가성비와 합성인 가심비로 이제 변모하게 되죠. 품질은 기본, 구매자의 감성을 움직이는 판매를 해야 하는 시대고, 편리함과 프리미엄, 고급스러움을 이제 강조하면서 편리미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켓 배송 등 빠른 배송으로 인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소를 빨리 해주고, 미닝족의 의미와 가치를 중요시하는 소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가 돕기, 저희가 뭐 캠페인처럼 어떤 뭐 대파가 올해는 흉작이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한다. 농가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가 식탁에 물가가 반영됨으로 인해서 식탁에 그 상품이 올라올 때까지는 가격이 엄청 올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들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1년 동안 열심히 키운 농작물을 밭을 한 번에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상품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뭐 또 시장에 내놓기까지의 들어가는 재반 비용이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밭을 갈아엎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농가 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트렌드로 삼아서 소비를 마케팅을 한다. 왜 온라인 판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등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많죠. 그래서 대면적으로 이제 상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쇼핑몰을 이용해서 상품을 많이들 주문하시고 활용들을 하십니다. 지금 보면 역대 최대 금액으로 지금 작년에 농축수산물 등에서 가장 큰 폭으로 지금 매출이 증가했어요. 서비스 분야도 그렇고.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도 이 신선식품 판매 시장에 많이들 뛰어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 7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보면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조, 전년 대비 15.8%가 증가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온라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판매 전 함께 해봐야 할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상승된 품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어떤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고객들이 찾고 있는지를, 그리고 두 번째, 모바일 쇼핑에서 음식 서비스가 차지한 비중의 상승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작년 농식품 및 음식료품의 매출 향상에서 볼 수 있는 비대면 매출 향상 가능성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온라인 진출을 할 때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뭐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개인 쇼핑몰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플랫폼의 상품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을 어떻게 짤지를 지금 질문 5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질문 2가지를 보면, 잘 알려진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개별 쇼핑몰 개설 후에 마케팅, 뭐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판촉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성공적인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기본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요 4가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상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저가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라는 기준은 그냥 상시적으로 상품을 등록해서 쇼핑몰에 등록해서 판매한다고 하면은 판매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프로모션을 할 때 기준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프로모션을 하는지.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시에 살 때보다 이 프로모션 하는 기간에 샀을 때 좀 더 혜택이 많아야 고객님들이 많이 구입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에서 프로모션을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제품의 포장 디자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상품 포장만으로 이제 동일한 상품에 대한 차별성을 둘 수가 있죠. 뭐 포장 패키지를 뭐 박스로 할 것인지 비닐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잡아야 되는데, 포장이 또 너무 과대 포장이라고 하면 그게 가격에 녹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간편하면서도 상품을 보호할 수 있고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전하게 배송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요즘에는 뭐 택배 회사들이 뭐 많죠. 업체들이 뭐 우체국부터 해서 CJ, 뭐 대한통운 많이 있고요. 뭐 직접 배송을 할 것인지, 뭐 택배 배송을 할 것인지 이런 배송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세 페이지, 그 상품의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상세 페이지보다는 이 제품의 스토리텔링이 있으면은 고객님들은 좀 더 신뢰를 하죠.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내용으로 이 상품이 개발이 되고 만들어져서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보를 갖추는 게, 차별성을 두고 갖추는 게 잘 만들어져 있는 상세 페이지라고 할 수 있어요. 식품 같은 경우는 농가들의 이제 농가 대표님의 사진을 이제 저희가 잘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상품 이미지만 있는 것보다 대표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딱 상세 페이지에 있으면서 본인이 수확한 상품을 딱 들고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더 고객 입장에서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상세 페이지로 특별하게 상품을 좀 더 부각시킨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네이버 스토어팜이라는 또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제 초기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를 할 때 많이들 이용하시는 쪽이에요. 네이버 스토어팜. 뭐 상세 페이지라든지 또 내가 직접 뭐 네이버에다가 수수료를 일부 내고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고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성공했던 사례를 보여주는데, 뭐 이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이제 남도장터가 가장 큰
화두에 있는 만큼 제가 남도장터로 예시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전라남도 쇼핑몰 남도장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부터 이제 위탁 운영을 했는데 초반에 63억 정도의 매출을 그 위탁 운영한 해에는 63억을 했는데 작년에는 23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어요. 엄청나게 매출을 발생시켰죠. 그 소문이 이제 나면서 너도 나도 이제 업체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많이들 쇼핑몰로 오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 프로모션을 잘 준비를 해서 이런 기사가 나가고 도하고 협업을 하면서 퍼포먼스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쇼핑몰에 업체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상품이 다양성을 갖추고 그 여러 가지 상품 중에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허전한 쇼핑몰이 아닌 꽉 채워진 느낌의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오고 내일 오고 내일 모레 오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수도 저희가 25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작년 기준이에요. 9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더 많은 회원들을 모집을 함에 있어서 그 회원들이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남도장터 쇼핑몰 뭐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회원수가 전체 32만 3천여 명이 되고 등록한 상품은 이제 뭐 현재 판매 중인 상품만 2만 2천 개 정도 돼요. 그래 뭐 품절 시즌에 맞지 않는 상품들은 내려가 있겠죠. 그런 상품들까지 하면 뭐 3만여 개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쇼핑몰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객이 들어왔을 때 죽어 있는 쇼핑몰이 아닌 움직이는 쇼핑몰이구나. 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찾아오신다는 거죠. 남도장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MD의 역량을 이제 저희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투입이 되는데 외부에서 판매를 한다는 거는 이런 다양한 뭐 롯데 아이몰, GS샵, 뭐 11번가, 옥션 이렇게 많이 있어요. 외부 채널들이. 근데 남도장터는 단독몰, 폐쇄적인 몰이잖아요.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연계해서 업체의 상품을 외부 쪽에다가도 등록을 해서 팔아준다고 하면 업체는 판로는 확장되면서 매출의 증가 속도는 높아지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업체 MD가 업체를 선정을 하고 업체 상품을 가격을 행사용으로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던 상품을 이번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저렴하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해서 9,000원, 8,000원에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상품을 가지고 외부에다가 외부 판매하는 여기 채널에 운영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쪽에다가 상품을 연계해서 가격 정보나 이 상품의 정보를 다 넘기죠. 그러면 그 외부 팀의 각 채널별로 담당하는 MD들이 상품을 가지고 와서 행사를 잡는 거예요. 행사를 잡는다는 거는 본인이 잡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11번가나 이런 옥션 유메프 같은 경우는 다 그쪽에 MD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신선이면 신선, 가전이면 가전. 근데 신선 쪽에 MD한테 제안을 넣죠. 저희가 이런 지하철 쇼핑몰 사업을 하는 그 위탁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농가에서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행사를 잡을 수 있으면 좀 행사를 진행해 주세요 하면 이제 그 뭐 11번가 앞에 이제 어떤 좋은 구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그 유입되는 그 카테고리가 있겠죠. 뭐 1일 특가면 1일 특가, 뭐 심야 특가면 심야 특가, 뭐 이런 쪽으로 행사 제품을 끼워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MD는 그냥 상품 가져와서 전달만 해주면 되느냐?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순조롭게 전개하는 데 있어서 외부 쪽에다가도 상품을 주면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행사는 잘 잡혔는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업체한테 공지를 해줘야 돼요. 업체한테 행사 내용을 공지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냐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상시적으로 파는 것보다 좀 더 퍼포먼스가 나겠죠. 노출이 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온라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뭐 평상시에 뭐 50개 판매되던 게 뭐 500개, 1000개, 2000개 막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업체는 상품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고객은 주문했는데 내일 모레면 오는 걸로 알고 주문을 했는데 업체가 출고를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한테 행사가 이날에 몇 시쯤에 잡혀 있으니 하루짜리 행사인지 뭐 이틀짜리 행사인지 이렇게 잡혀 있으니 상품을 평상시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뭐 확답은 못 주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준비를 잘해서 출고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라. 이렇게 해줘야 MD와 업체의 관계가 잘 소통을 한 거예요. 그 소통을 끊어져 버리면 주문서는 들어갔는데 업체는 나 몰라. 못 보내. 인력이 없어. 더군다나 농가하면 또 시골이다 보면은 일할 사람도 없어요. 손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리 뭐 가족을 동원하시든 뭐 사람을 쓰시든 이렇게 하면서 상품을 준비해서 출고까지 무리 없게 해야 저희가 운영하는 MD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클레임들이 발생이 안 되고 순조롭게 행사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MD는 모든 앵커 역할을 한다. 상품의 전반적인 행사나 프로모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앵커 역할을 중간에서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는 부분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외부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 단독몰은 우리가 아까 내부적인 강점, 약점을 가지고 운영 정책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변할 수가 있어요. 뭐 제안할 때 상품의 기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상품은 그냥 이번만은 넣어줄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외부는 오픈마켓 쪽에는 딱 정해져 있는 QC 자기들의 질문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행사를 잡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심사 부적합 시 입점을 반려하게 되는 거예요. 상품을 등록을. 그래서 걔네들이 요구하는 뭐 상세 페이지에는 뭐 유기농 뭐 새싹보리 뭐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 인증서가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데 그 서류가 없어. 그러면 허위 광고죠. 그러니까 이런 QC적인 입장에서 외부가 좀 더 까다롭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 상세 페이지 내용에 좀 심의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문구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반드시 업체 쪽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취득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외부 오픈마켓 쪽에서 요청을 할 때 자료를 넣어서 통과시켜주는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 남도장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뭐 네이버 스토어도 있고 오픈마켓도 있고 외부적인 채널들이 뭐 한 30여 개 됩니다. 뭐 종합몰부터 해서 뭐 대형 뭐 홈플러스, 이마트몰, 신세계 뭐 많이 있는데 그런 채널로 다 이제 그 담당 MD들이 있어서 상품 하나만 잘 가지고 오면 소싱을 잘해서 온다고 하면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업체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양한 운영 방식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딜이에요. 여러분들 카카오 많이 쓰시죠? 카카오 안에 보면 쇼핑하기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지금 한 번씩 보실 수 있을까? 핸드폰에. 카카오 들어가셔가지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 장바구니 같은 거 있죠. 거기 누르시면 쇼핑하기라고 위에 두 번째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 보셔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카카오톡딜이라는 그 행사 구자가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카카오 쪽에다가도 MD가 상품을 가져온 걸 제안을 합니다. 이 채널이 뭐 다른 그 오픈마켓 쪽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뭐 또는 뭐 하루 뭐 이렇게 다양성의 폭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하지만 카카오톡딜이라는 곳은 단 3일만 행사를 진행을 해요. 한 상품당. 그래서 행사 일자가 잡히게 되면 3일간만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도 물론 수수료 부분을 이제 주고 저희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가 공급가를 주면 공급가라고 하면 업체가 정산받을 금액인 거예요. 그 금액을 우리 업체는 10,000원은 내가 돌려받아야 된다.
상품 하나 판매될 때마다 그러니까 10,000원의 상품을 가지고 여기에 카카오에 내야 되는 수수료 10%를 붙여서 이제 판매가로 이제 행사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카카오 쪽의 MD가 제한을 한다고 다 받아줄까요? 아니죠. 그 MD도 어쨌든 쇼핑몰 그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거기서 최저가 검색을 하고 동일한 상품군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잡아줄 거예요. 다른 데가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비싸게 여기서 행사를 하는 의미는 안 두겠죠. 왜냐하면 더 저렴한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 이 카카오 MD도 매출 신장이 되고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품을 제한을 못하게 한다. 근데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3일 동안 하면서 여기가 이제 젊은 층이기도 하고 많이들 사용하는 이제 쇼핑하기 여기가 잘 되어 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3일 동안 행사하면서 그 반응이 너무 좋아요. 여기는. 그래서 평상시에 뭐 재고가 남아 있는 상품이라든지 뭐 유통기한이 이제 지금 시즌에 빨리 판매가 되지 않으면 뭐 그거 한다든지 이런 상품들을 좀 더 많이 수량적으로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품에 한해서만 여기서 진행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뭐 홍보의 창구도 되겠죠. 뭐 여기 전달하기, 공유하기도 되니까.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박람회도, 지금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많이들 못 가고 있고, 그래서 다 지금 이제 뭐 카카오톡딜이라든지 뭐 그 전문관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뭐 남도장터 관 해가지고 관을 생성해가지고 거기에 상품들을 놓고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갖고 이제 저기 회사에서도 그 농가에 직접 가서 그 쇼호스트와 함께 이제 가서 상품을 설명하고 가격을 이제 홍보도 하면서 구매를 하실 때는 남도장터로 들어오셔서 구매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을 안내해 주면 방송을 보시고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 편입니다. 다양한 이제 운영 방식들이 있고요. 프로모션, 제가 이제 상시적으로 저희가 남도장터를 기획전을 여는데 그 시즌에 맞는 제철 과일이나 농산물이 있을 수 있어요. 수산물이라든지 그런 시즌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기획전을 열어서 그 상품들이 뭐 동일 업체는 여러 개 있지만 상품군이 중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기획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모션을 기획을 할 때 그 앞에 이제 메인 배너라고 하는데, 쇼핑몰에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메인 부분에 디자인이 들어가서 롤링식으로 돌아가면서 기획전들이 보여지잖아요. 지금 뭐 쇼핑몰들 다들 보면 거기가 이제 최고의 메인으로 돌아가는 행사들을 보여주는 곳인데, 거기에 디자인을 MD가 그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디자인 부서에다가 이렇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이벤트 내용으로 담아서 이걸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니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실무적인 그 기한서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경남몰로 가져갔는데, 기한서 제목 뭐 댓글 이벤트다, 제목은 어떻게 잡아달라. 그러면 이 문구를 가지고 디자인 팀에서는 그 메인 배너 디자인을 작업을 하고 파일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가지고 MD는 그 쇼핑몰의 대문에다가 걸고 이제 상품 운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와야지 그 안내 페이지라든지 메인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고객의 궁금한 부분을 다 여기 함축시켜서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이게 아무리 프로모션을 기획을 하고 날짜가 임박했다 하더라도 이 디자인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내용도 없이 우리 행사에 라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들을 행사 시작하기 하루 전이든 그 전이든 어쨌든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계속해서 반영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내용 중에 뭐 이벤트 내용에 뭐 몇 프로 행사를 할 거냐, 뭐 10% 행사냐, 20% 행사냐, 뭐 1인 2매를 줄 거냐, 1인 1매를 줄 거냐, 쿠폰을 뭐 또는 한도를 뭐 구매 금액에 뭐 최대 한도를 10,000원으로 할인을 할 거냐, 5,000원으로 할인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 주최 측에서 제한한 그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서 이런 예시를 보면서 디자인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자 그러면 남도장터 운영 기초 입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입점을 먼저 시켜야 되잖아요. 업체들의 상품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남도장터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쇼핑몰이다 보니까 사업자 주소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라남도 지역에 있어야 입점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입점 안내를 할 때 상품 제안서도 같이 받아요. 입점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에는 당연히 업체 사업자 번호라든지 업체 명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 상품 제안서라는 거는 이 상품,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상품명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택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들어가 있어야지 MD가 그 제안서를 보고 상품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품 제안서도 잘 정리돼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려면 업체하고 많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상품을 등록하는데 업체도 있고 가격도 있고 뭐 이런 상품 정보도 있는데 이미지가 없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상품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 상품에서 그 상세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두 가지가 필요한데 대문에 걸리는 메인 대표 이미지가 필요하고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썸네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이 지금 이렇게 세로로 세 줄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이게 보여질 때는 한 줄로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쇼핑몰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연출 컷으로 어떤 상품을 사이즈가 어떤 것을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대표님의 얼굴이 들어가면서 요리를 했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택배 배송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배송을 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야만이 고객님이 결정하는데 유용하다. 지금 카페24라는 남도장터는 카페24라는 솔루션을 쓰고 있어요. 그 쇼핑몰을 운영할 때 많은 솔루션들이 있는데 뭐 메이크샵도 있고 카페24도 있고 가비아도 있고 많이 있죠, 솔루션들이. 근데 저희도 뭐 쇼핑몰들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다양하게 메이크샵도 운영하고 있고 카페24도 운영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카페24가 남도장터에서 운영을 할 때 편리하고 업체에서도 그 주문서를 확인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솔루션을 쓰고 있죠, 카페24를. 그래서 카페24의 단점이 정산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업체들한테 이제 판매를 하고 나면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당신들 상품을 이렇게 판매를 했고 그에 대한 돈은 이제 저희 쪽으로 고객의 결제 금액은 저희한테 들어오지만 그걸 다시 업체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개발한 게 ERP 시스템이라는 곳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카페24에서 주문서를 한 달,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판매한 거를 지급을 하겠다 하면 한 달 동안의 내역을 전체 뽑아서 이 ERP 쪽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 ERP 프로그램이 자동 계산을 해서 업체한테 얼마씩 들어가야 되는지, 정산을 해줘야 되는지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업체는 그 금액을 확인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저희 쪽으로 발행을 해주죠. 그러면 저희는 그 금액대로 잘 끊으셨구나, 당신들이 대표님이 끊으신 금액이 잘 맞으니 입금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입금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몇천만 원 이렇게 결제되는 게 아니라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금액이 뭐 억 단위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유용하게 이제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지급을 하려고 만들려고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스템으로는 저희 업체에서 리얼커머스가 그 입점사 업체한테 정산을 확인하세요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산 업체마다 정산하는 담당자들이 있겠죠, 회사니까. 그럼 그 담당자들은 그 내용을 보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역서를 확인하고 계산서 발행을 하고 저희가 입금을 해주는 시스템이고, 한 달 정산 주기를 가져갈 건지 15일 보름 정산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짜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게 다르잖아요, 회사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 남도장터는 이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그 업체들이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저희 리얼커머스에서는 많은 방안을 마련하고 또 마케팅을 하고 채널들을 확장시켜서 판로를 열어서 그 상품들을 알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3가지가 있어요. 상품 제안서. 상품 제안서 내용에는 인증 내용, 그 다음에 원재료 함량, 그게 상품 정보고시라고 해요. 몇 그램짜리인지, 상품, 식품의 유형은 무엇인지,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게 되면은, 걸리게 됩니다. 불법으로 판매하는 걸로.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상품 제안서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만이 MD가 상품을 등록을 할 때, 필수적으로 정보를 빠짐없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이미지,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 이미지가 있어야만이 준비가 되어야지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제 배송하고 출고를 잘 해야 되는 거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택배사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문서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출고하고 송장 번호를 어떻게 기입하고 하는 부분들을 업체에서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완료가 됐다고 하면 MD는 최종적으로 이 업체와 상품이 준비됐구나 하고 상품 등록과 판매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옆집에서 너무 남장테스 파는데 너무 잘 돼.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업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숙지를 하시게끔 이제 업체한테 전달 드려야 되고, 뭐 온라인 판매를 하신 경험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왜냐하면 그런 업체 하나 상품 하나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입점사라든지 상품에 혼란을 주거나 이미지 타격을 주게 되면 그 플랫폼 자체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 하나 상품 하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매월 2회에 나눠서 정산 확인을 저희가 이제 하고는 있지만 업체에서는 면세 사업자인지 과세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그 부가세와 과세 부분과 면세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분류를 해 놓으셔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정산을 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업체에서는 지금 페널티 부여 대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지만 가송장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써요. 이게 물량이 한 번에 확 들어오게 되면은 일일이 송장을 뽑을 수가 없어요, 업체 대표님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미리 송장을 막 뽑아놔요. 택배사 가가지고 그 스티커를 이제 박스에다 막 붙이시는데, 실질적으로 출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송장을 저희 쪽에 넘겨주셔야 그 송장이 고객한테 전달이 되는데, 보내지도 않으면서 송장 번호는 다 저희 쪽에 또 줬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고를 하셨으니까 송장을 주셨겠거니 하고 고객한테 송장 번호의 정보를 넘기면 고객님은 배송 조회를 하잖아요. 근데 물건이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송장인 거예요. 근데 이 가송장이 오픈마켓에서 걸리게 되면 페널티 점수를 받게 돼요. 저희 계정을 리얼커머스 계정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페널티 때문에 점수가 쌓이고 하다 보면은 그냥 이 계정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업체 때문에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업체한테는 가짜 송장, 가송장을 넣지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출고하는 가능한 상품의 송장 번호만 입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이슈가 발견되고 클레임이 고객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럼 CS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을 하겠죠. 송장은 막 받았는데 물건은 안 와요. 이런 인입되는 전화가 하루에도 몇십 건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